피부 미용사 자격증 기출문제 해설 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을 바로 읽고 해설을 연달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해설을 보시기 전에 시험의 실전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실전 연습 동영상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시험 연습을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 F라지의 동작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답은 3번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용한다. 자, 쓰다듬기 F라지 동작은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매뉴얼 테크닉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2008년 국정감사에서 마사지 대신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용어를 써라고 바꿨어요. 이게 약간 퇴폐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 F라지는 마사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동작인데 손가락과 손바닥 전체로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피부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동작입니다. 2번 림프 드레니지의 주된 작용은? 자, 드레니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드레나지라고도 합니다. 자, 림프 드레니지는 2번 노폐물과 독소 물질을 림프절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자, 드레나지가 무슨 뜻이냐면 습지에서 물을 빼는 것 또는 의학적으로는 노음을 빼는 배농법을 얘기해요. 따라서 자,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노폐물을 쭉 뽑아당기는 것, 배출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림프 드레나지. 3번 다음 중 일시적 제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는 모근에 전기침을 꽂아서 전류를 이용해서 모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영구적 제모에 속해요. 영구적 제모. 나머지는 모두 일시적 제모죠. 쪽집게를 이용하는 것, 왁스 이용, 화학 탈모제 모두 일시적 제모에 해당합니다. 4번 클렌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번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각질의 제거를 주 목적으로 한다. 자, 이번의 내용은 딥 클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딥 클렌징과 클렌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딥 클렌징의 종류 함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딥 클렌징은 말 그대로 딥이죠. 딥 클렌징을 하는데 딥하게 한다. 어떻게? 자, 클렌징으로 제거되지 않은 각질 제거도 싹 빼고 모낭 내의 피지, 면포, 불순물 등이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것 딥 클렌징입니다. 5번 짙은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제품 타입으로 중성과 건성 피부에 적합하며 사용 후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것은? 답은 1번 클렌징 크림. 답은 1번 클렌징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세정력이 뛰어나서 짙은 화장을 지우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유분이 많아서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됩니다. 6번 다음 중 건성 피부에 적용되는 화장품 사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1번 낮에는 오일 인 워터형의 데이크림과 밤에는 워터 인 오일형의 나이트 크림을 사용한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건성 피부는 수분과 유분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서 건조함과 잔주름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일과 워터가 이제 균형 있게 들어간 데이크림과 나이트 크림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은 미백에 관련된 성분이에요. 미백 효과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죠. 7번 팩의 목적 및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피하 지방의 흡수 및 분해. 자, 이것은 팩의 목적 및 효과와 거리가 멉니다. 자, 팩의 전용 목적은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피하 지방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모두 팩의 목적이죠. 피부의 혈행 촉진 및 청정작용, 진정 및 수렴작용, 피부 보습 모두 팩의 목적 및 효과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8번 신체 각 부위별 관리에서 매뉴얼 테크닉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하체 부종이 심한 임산부의 경우. 자, 임산부 같은 경우는 강한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유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테크닉 적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9번 피부 관리를 위한 피부 유형 분석의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클렌징이 끝난 후입니다. 10번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 자, 틀린 거 골라야 되는데요. 2번 틀렸습니다. 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성인 여드름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30대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번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가슴과 복부 관리를 통해 생리 시,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 진정 효과를 준다. 자, 틀렸고요. 임신 기간에는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번 웜 왁스를 이용하여 제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왁스는 털이 난 방향으로 발라준다. 맞습니다. 자, 1번에 제모 전에는 로션을 발라 아니고요. 유수분을 모두 제거해서 왁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왁스를 제거할 때는 천천히가 아니고요. 신속하게 떼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모 후에는 온스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냉스포 또는 알로에 젤을 발라서 진정시켜 줍니다. 13번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사용 목적이 틀린 것은? 1번 콜라겐 벨벳 마스크, 진피 수분 공급. 틀렸습니다. 진피가 아니고요. 표피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죠? 고무 마스크는 진정, 노폐물 흡착, 석고 마스크는 영양 성분을 침투, 머드 마스크는 목용 청결, 피지 흡착입니다. 14번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역사에서 홀레 미용법이 발달하고 세안을 위한 세제 등 목욕용품이 발달한 시대는? 답은 4번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에는 전통 화장술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홀레 때에는 이마에 곤지, 양볼에는 연지, 입술은 빨갛게 칠하는 미용법이 성행하였습니다. 15번 피부 관리 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냉타올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4번 이완된 피부를 수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공 수축, 진정 효과를 위해서 냉스포를 적용합니다. 16번 딥 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주 2회 이상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아니고요. 1회입니다. 자, 1회가 적당하고요.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안면 박리 또는 노폐물 각질 제거라고 하는 딥 클렌징의 1단계입니다. 주 1회가 적당합니다. 17번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 및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 유연 회복입니다.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은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여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자, 나머지 모공 수축, 피지 분비 및 정상화, 항염 정화 기능은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 및 효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다 분비된 피지를 제거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입니다. 18번 효소 필링제의 사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2번 도포한 후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티머나 온스포를 사용한다. 자, 맞습니다. 효소 필링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촉매제로 작용해서 죽은 각질을 분해하는 것으로서 피부에 도포 후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서 효과가 크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9번 다음 단면도에서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모피질은? 답은 2번입니다. 자, B입니다. B.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모피질 같은 경우는 모발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모발의 80에서 90%. 주 성분은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자,
자, 멜라닌 색소가 약 3% 함유되어 있습니다. 20번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기관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답은 4번 통각점입니다. 자,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점이 가장 많습니다. 21번 피부 색상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층은 답은 3번 기저층. 자, 표피의 기저층에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고 멜라닌 세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멜라닌 양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됩니다. 자, 답은 3번 기저층. 22번 체조직 구성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필수지방산은 식물성 지방보다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것이 좋다. 식물성 지방이 훨씬 유익하고요. 필수지방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은 체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이죠. 1. 지질은 체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며 생체막 성분으로 체 구성 역할과 피부의 보호 역할을 한다.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 되는데 이 중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한다. 자, 필수 지방산의 정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유지한다. 맞습니다. 23번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비림프근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맞습니다. 1번에 세포성 면역에는 보채 항체 등이 있다.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입니다. 체액성. 2번 T림프구는 항원 전달 세포에 해당한다. 자, T림프구가 아니고요. 수지상 세포입니다. 표피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면역 조절에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면역 조절에 작용한다.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땀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에크린선은 입술뿐만 아니라 전신 피부에 분포되어 있다. 자, 틀렸고요. 입술에는 없어요. 자, 입술은 제외합니다. 에크린선은 입술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입니다. 자, 신체에는 200에서 300만 개 정도의 땀샘이 있어요. 그런데 땀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에크린선이 있고 아포크린선이 있습니다. 에크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술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신에 있고요.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조절을 해주죠. 그리고 아포크린선은 겨드랑이라든지 생식기 주위나 젖꼭지, 배꼽 등의 일부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끈적한 냄새가 나는 이렇게 지방성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냄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에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냄새가 거의 없다. 맞고요.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은 분비량은 소량이나 나쁜 냄새의 요인이 되죠. 4번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땀 자체는 무색, 무취, 무균성인데 표피에 배출된 후 세균의 작용을 받아서 부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25번 다음 중 UV-A 장파장 자외선의 파장 범위는 답은 1번 320에서 400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답은 1번 320에서 400 나노미터. 26번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의 pH는 자,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인데요. 자, pH가 7일 때 중성이죠. 자,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 표면의 pH는 약 4.5에서 5.5 약산성입니다. 자,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이고 7보다 숫자가 높아지면 염기성이죠. 자, 그래서 약 4.5에서 5.5입니다. 27번 천연 보습 인자. 자, NMF. 자, Natural Moisturizing Factor이죠. 이 구성 성분 중 40%를 차지하는 중요 성분은 답은 4번 아미노산. 답은 4번 아미노산입니다. 자, 천연 보습 인자는 우리 몸 내부에서 생산되는 천연의 수분을 말하는 거예요. 각질 세포 속에서 스폰지 같은 역할뿐 아니라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보습 성분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의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이 40%이고요. 그리고 카르복시산 12%, 요소 7%, 기타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천연 보습 인자 구성 성분 중 40%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내자죠. 40%. 28번 수정과 임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임신 2개월째에는 태아에 채모가 생기고 외음부에 남녀의 차이가 난다. 자, 2개월째가 아니고요. 14주입니다. 14주. 자, 14주째가 되면은 태아의 생식기가 발달하고 채모와 손톱 등이 생긴다 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임신에서 분만까지 280일, 모체와 태아 사이에 모든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태반, 임신 기간이 지날수록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29번 세포 내 소화기관으로 노폐물과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답은 3번 리소좀. 답은 3번 리소좀.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세포 내에서의 소화에 관여합니다. 30번 다음 중 다당류인 전분을 이당류인 메가당이나 덱스트린으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타액 내의 효소는 답은 1번 프티알린. 답은 1번 프티알린. 프티알린은 녹말을 당으로 변화시키는 침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아밀라제의 하나예요. 녹말을 가수분해해서 말토우즈로 만드는 소화효소입니다. 답은 1번 프티알린. 31번 인체의 세 가지 형태의 근육 종류명이 아닌 것은 자, 답은 4번 후두근이고요. 자, 골격근과 내장근과 심근은 인체의 세 가지 형태의 근육 종류입니다. 자, 골격근, 내장근, 심근. 골격근, 내장근, 심근. 32번 림프순환에서 다른 사지와는 다른 경로인 부분은 답은 1번 우측상지입니다. 자, 림프라는 것 자체가 세포가 대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세포 안에서 노폐물이나 이런 병원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증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림프 순환이 중요한데, 자, 이 림프 순환에서 우측 상지, 즉 우측 허리 위쪽 신체를 상지라고 하죠. 오른쪽 부분에 이제 허리 위쪽 신체 부분, 즉 우측 상지는 우림프 총관으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른쪽 어깨 있죠? 이쪽에 우림프 총관이 있는데 여기서 모인 림프는 다시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쇄골 밑에 있는 정맥으로 들어가서 혈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측 상지는 우림프 총관으로 모이고 나머지 좌측 상지와 양쪽 하지, 우측과 좌측의 하지는 이것은 가슴관으로 모여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 있는 좌림프 총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쇄골, 좌측 쇄골 밑에 있는 정맥으로 들어가서 혈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복잡한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측 상지하고 나머지 좌측 상지, 우측 하지, 좌측 하지는 다르다. 경로가 다르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3번 뉴런과 뉴런의 접속 부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3번 시냅스. 답은 시냅스. 34번 골격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열 생산 기능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골격계의 기능이죠. 자, 첫 번째 보호 기능, 두 번째 저장 기능, 세 번째 지지 기능, 골격계의 기능, 보호 기능, 저장 기능, 지지 기능이 있습니다. 35번 안면 진공 흡입기의 사용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3번 탄력이 부족한 예민 노화 피부에 더욱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효과적이지 않죠. 부적절하다고 말을 해야 되죠. 자, 안면 진공 흡입기는 노폐물의 제거 및 모낭 청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민한 피부나 노화 피부에는 부적절합니다. 36번 지성 피부에 적용되는 작업 방법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이온 영동 침투 기기의 양극봉으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해준다. 자, 양극봉이 아니고요. 음극입니다. 음극봉으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해주고요. 양극봉은 고객의 손이나 등에 부착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맞죠? 자켓법을 이용한 관리는 디스인크러스테이션 후에 시행하고 T존 부위의 노폐물 등을 안면 진공 흡입기로 제거하고요. 지성 피부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고주파기의 직접법을 적용시킵니다. 자, 적절한 것들 2, 3, 4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고주파 피부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중 직접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은 1번 고객의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 전극봉으로 가볍게 관리한다. 자, 고객의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 전극봉으로 가볍게 관리한다. 맞습니다. 자, 고주파 직접법은 자극과 건조 효과가 있어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합니다. 관리할 때 안면과 목에 영양 크림을 바르고 마른 거즈를 덮은 다음에 전극봉을 밀착시켜서 작은 원을 그리면서 관리를 합니다. 38번 피부 분석 시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피지, 민감도, 색소 침착, 모공의 크기, 트러블 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기는 답은 우드 램프입니다. 자, 우드 램프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드 램프는 자외선을 피부에 쪼아서 반사될 때 피부 표면의 질환 부분이 특정한 형광색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39번 초음파를 이용한 스킨 스크러버의 효과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상처 부위에 재생 효과가 있다. 지금 초음파를 이용한 스킨 스크러버의 효과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상처 부위에 재생 효과가 있다 했는데 스킨 스크러버는 상처 부위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스킨 스크러버의 효과입니다. 진동과 온열 효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죠.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스킨 스크러버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정화 효과도 있습니다. 40번 매우 낮은 전압의 직류를 이용하여 이온 용동법과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기는 답은 4번 갈바닉 기기입니다. 갈바닉이라는 것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매우 약한 전류로서 화장품을 이온화시켜 가지고 피부에 침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 용동법은 매우 낮은 전압의 직류 전류를 이용해서 피부에 약물이나 화장품 성분을 침투시키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피부의 장벽을 넘어서 특정 성분이 피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피부 표면의 피지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갈바닉 기기를 사용해서 피부에 직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피지와 같은 물질을 전기적으로 중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피부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 과정은 주로 피부와 깊은 클렌징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갈바닉 기기를 통해서 이온 용동법,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41번 화장수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피부의 각질을 제거한다. 자, 화장수는요,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수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pH를 조절해주고, 피부 정돈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에 보시면 피부의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한다. 맞죠? 피부에 청량감을 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닦아준다. 이 말은 피부 정돈을 해준다 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42번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3번 에센셜 오일은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에센셜 오일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희석하여서 피부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은 주로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 추출된 것이다. 맞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공기 중의 산소, 빛 등에 의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갈색병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갈색병 기억나시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3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화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터빈형의 회전 날개를 원통으로 둘러싼 구조이다. 균일하고 미세한 유화 입자가 만들어진다. 답은 호모 믹서입니다. 자,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모 믹서라는 것은 물을 기름에 유화시키기 위해서 기름 방울을 미세하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다시 한번 호모 믹서라는 것은 물을 기름에 유화시키기 위해서 기름 방울 자체를 미세하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균일하고 미세한 유화 입자가 만들어진다 라는 지문이 나오죠. 답은 2번 호모 믹스입니다. 44번 화장품 성분 중 무기 안료의 특성은 답은 1번 내광성,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무기 안료는 색상이 화려하지 않고 빛, 산, 알칼리에 강합니다. 따라서 내광성, 내열성에 강하다라는 거죠. 우수하다라는 것은 빛과 그다음에 열에 강하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무기 안료는 색상이 화려하지 않고 빛과 산과 알칼리에 강합니다. 45번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알부틴입니다. 자,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알부틴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각질 용해제예요. 그래서 각질 용해제로 작용해서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하고 여드름을 예방해 줍니다. 글리시리진산은 감초 추출물에서 얻어지면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줄렌은 항염증 및 진정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피부의 붉어짐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살리실산, 글리시리진산, 아줄렌은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고 알부틴은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46번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신체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사용 목적을 겸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법규에서 나오는 정의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장품법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자,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또는 증진이죠. 그래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킨다는 2번에 있죠. 그리고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은 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법조문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익히시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답이 아닌 것입니다. 7번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및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제조자의 이름입니다.
자, 제조자의 이름을 한 명씩 나열해서 표기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나머지는 해당이 되겠죠. 제품의 명칭,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죠?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그리고 제조 번호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48번 감염병 관리상, 그 관리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답은 3번 건강보균자. 보균자 같은 경우 임상적 증상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보균 상태를 지속하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감염병 관리상 가장 문제가 큽니다. 나머지는 이제 관리할 수 있죠. 만성 감염병 환자, 급성 감염병 환자, 자, 증세가 드러나니까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는 관리가 쉽지만 건강 보균자 같은 경우는 보균 상태를 지속하면서 병원체는 계속 배출하는 상태, 이런 경우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49번 수돗물로 사용할 상수의 대표적인 오염 지표는 단 심미적 영양물질은 제외한다. 답은 2번 대장균수입니다. 자, 심미적이란 말 자체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라는 거죠. 자, 답은 대장균수이고요. 대장균은 그 자체가 직접 유해하지는 않지만 다른 미생물이나 분변의 오염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출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50번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2번 비타민 D 괴혈증인데 괴혈병이 아니라 비타민 D는 구루병입니다. 자, A 같은 경우는요. 자, 눈을 보시면 자, 눈 A를 옆으로 살짝 눕혀 볼게요. A. 자, 눈 같죠? 눈 모양 같죠? 자,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밤에 비타민 A. 자, 부족하면 야맹증이고요. 자, 눈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 잘 안 보입니다. 자,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곧 발라야 되는데 퉁퉁 붓게 돼요. 비타민 B 이렇게 각기병에 걸리게 되면은 다리가 퉁퉁 붓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자, 무릎 위에도 붓고 무릎 밑에 종아리도 붓고 이게 뭐죠? 각기병입니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긴 C가 부족했을 때, 자, 우리 E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E를 그려보면 이렇게 E가 예쁘게 났네요. 자, E가 어떤 모양으로 났죠? C 모양이죠. 자, 이 C가 부족하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 사이에 이제 피가 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잇몸 사이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피가 나는 것, 괴혈병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금방 했다시피 자, 다리가 이렇게 곱게 펴야 되는데 구부러지죠. 자, 구루병입니다. 구루병. 비타민 D는 구루병에 걸리게 되고요. 비타민 E는 딱 봤을 때 이렇게 눕혀보세요. 뭔가 안정감이 없어요. 자, 뭔가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안정감이 없게 되었죠. 불임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자, 눈이 안 보인다. 야맹증. 비타민 B가 부족한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다. 어떻게 된다? 잇몸 사이에 피가 나는 괴혈병.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다리가 확 휘어버리는 구루병. 비타민 E가 부족하다. 자, 안정감이 없어서 불임증입니다. 51번 일반적인 미생물의 번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답은 3번 온도, 습도, 영양분입니다. 자, 온도, 습도, 영양분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랑 똑같죠. 온도도 중요하죠. 습도도 중요하죠. 영양분도 중요합니다. 52번 소독에 사용되는 약재의 이상적인 조건은? 답은 1번 살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균만 시켜야 되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는 않아야 됩니다. 즉 소독약의 구비 조건은 살균력이 강하며 안전성이 있고 부식성과 표백성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용해성, 안정성을 갖추고 냄새가 없고 탈취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상적인 요건이 됩니다. 취급 방법은 복잡한 것보다는요, 단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매에 쉽게 용해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야지 소독이 잘 되죠.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한다. 왠지 긍정적이니까 답이 될까요? 아니죠.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53번 용품이나 가구 등을 1차적으로 청결하게 세척하는 것은 다음 소독 방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답은 1번 희석입니다. 자, 희석은 살균 효과는 없지만 세균의 군락 형성을 방해해서 발육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소독의 실시와 같이 균수 자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54번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하다. 자, 맞고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 가능합니다.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은 없죠. 자, 그리고 광학현미경이 아니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너무 미세하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고 핵산 DNA와 RNA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죠.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라는 거는 DNA와 RNA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고 전자현미경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바이러스는 항생제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55번 알코올 소독의 미생물 세포에 대한 주된 작용 기전은 답은 2번 단백질 변성. 자, 작용 기전이란 말은 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일을 말해요. 자, 그래서 알코올을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은 미생물 세포가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이 되는 거죠. 56번 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은 따로 보관한다. 자, 피부 미용 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따로 보관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이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에 맞는 거예요. 자, 1번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맞고 일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하는 거 맞고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다. 57번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과태료 징수. 자, 청문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행정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할, 소명할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변명할 것, 뭐 이야기할 것, 소명할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상대방,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및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상대방에게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미용사의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명령 아주 강력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처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58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은 2번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처분한 날 아니죠. 처분의 고지를 받아야 돼. 이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니까 처분한 날이 아니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59번 이 미용업의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신고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은 답은 3번 양도계약서 사본입니다. 지금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 승계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60번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의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답이 됩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보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6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은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해설 강좌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BT 실전 연습으로 가셔가지고 직접 모의고사 풀듯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동일한 회차에 대해서 동일한 모의고사를 이렇게 다 촬영을 같이 하면서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내가 좀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촬영한 이 강의로 들어오셔서 문제풀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